자, 여러분 여기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기가 중요한 거야. 디지털 기록 매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인터파레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국제 연구잖아, 그렇지? 국제 연구. 자, 그다음 어때요? 이게 연구 이제 어센틱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 권한이 있는 뭐 이런 거야. 진본성 얘기하는 거예요. 자, 레코드 그렇죠? 일렉트로닉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 시스템에서 연구 기록에 관한 어때요? 국제 연구라는 어때요? 프로젝트가 있었던 거야. 아셨죠? 자, 그래서 인터파레스의 프로젝트에서 전자 기록을 아날로그 기록과 디지털 기록으로 분류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에 기초해서 전자기록 매체를 아날로그 기록 매체와 디지털 기록 매체로 분류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야. 전자기록 매체. 아날로그하고 어때? 디지털에 관한 개념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그러면 아날로그 전기 신호를 사용해서 정보를 수록하는 매체를 아날로그. 그렇죠? 근데 어때요? 바이너리라는 건 어때요? 이게 이진법이라는 뜻이야. 01, 0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바이너리라는 건 어때요? 바이너리 형태의 전기 전자 신호를 사용하여 정보를 수록하는 매체를 디지털 기록 매체라고 한다. 그러니까 디지털 기록 매체에는 바이너리라는 말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날로그 기록 매체에는 아날로그 기록 매체의 대부분은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주로 뭘로 돼 있어? 테이프로 돼 있어. 여기서 테이프. 그래서 테이프 형태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가정용 비디오 테이프와 어때요? 음악 등을 수록하였던 카세트 테이프가 있어요. 여러분은 뭐 구경도 못 했지. 그치. 거기 연식이 있으면 구경을 했겠는데, 근데 이제 구경 못 했을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이게 쭉 하면 어때? 검은 줄이 이렇게 쭉 나와.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때요? 이게 아날로그 이제 우리가 비디오 테이프이 있었고 어때요? 뭐가 있었다는 거야? 카세트 테이프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기록 매체는 뭐였다? 테이프였다라는 거예요. 이외에도 방송용에서 사용되었던 방송 전용의 어때?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는데 현재는 어때? 디지털 방식의 비디오 테이프, 디지털 파일로 직접 생산하는 방식에 밀려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여전히 아날로그 테이프의 기록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매체 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험에 나진 않겠지, 그렇죠? 자기 테이프야. 이게 자기 테이프. 그래서 어때요? 자석을 갖다 대면 어때? 뭐 화면이 일그러진다거나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 테이프의 특성은 아날로그 또는 어때? 디지털에 관계없이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면 테이프에 어때요? 지금 바이너리 형태의 전자전기 신호도 어때? 기록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테이프라고 해서 무조건 아날로그는 아닌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때? 테이프 중에도 뭐가 있다? 디지털이 있는데 이게 자기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디지털에 관계없이 어때? 자기 테이프의 특성을 가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자기 테이프의 특성을 갖는다. 그러면 디지털 기록 매체예요. 디지털 기록 매체의 가장 큰 특징은 컴퓨터의 내장 또는 어때? 간단하게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거나 별도의 외부 장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사용된다는 점이다라는 거죠. 그 컴퓨터에 내장되는 건 어때요? 여러분 노트북에서 보면 하드디스크를 모르지. 어디에 저장되는지 모르잖아. 뜯어보지 않으면. 근데 어때? USB 같은 건 어때요? 밖에서 이렇게 끼우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별도의 외부 장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외장형 하드도 잘 못 봤지? 그치? 여러분 아주 어릴 때 외장형 하드라는 게 있었어. 요즘에는 어때요? USB가 너무 싸고 하니까 그걸로 하지만 그렇죠? 별도의 외부 장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사용된다는 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기록 매체라는 건 어때요? 컴퓨터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죠? 컴퓨터를 읽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사용된 디지털 기록 매체의 종류는 무수히 많으나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어때? 디지털 기록 매체에는 디지털 자기 테이프라는 게 있어요. 자, 테이프라는 게 뭐예요? 이게 줄이란 뜻이야. 이해하셨죠? 자, 스카치 테이프 이런 거 알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비디오, 오디오, LTO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LTO. 자, 이 테이프란 뜻이야. 그렇죠? 리니얼 테이프 오픈 뭐 이런 건데, 그렇죠? LTO. 그지? 디지털 자기 테이프가 있고 하드 디스크. 그러면 테이프가 있고 어때? 디스크가 있다는 거잖아. 디스크는 뭐예요? 원판이란 뜻이거든. 이해하셨죠? 원판. 그래서 동그랗게 생겼어, 얘는. 하드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디스크가 들어가 있는 건 어때? 다 동그랗단 말이에요. 그래서 CD, DVD, 블루레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제가 어릴 때 다 써봤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쉬워 이게. 근데 여러분은 이제 구경도 못했으니까 어때요? 아니 근데 요즘에도 CD 팔지? 아, 그치. 그거 사는 사람은 없지만, 아, 내가 이제 뭐 팬덤이다 그러면 어때? 그냥 사주기도 하잖아. 아셨죠? 그래서 어때? CD, DVD, 블루레이 이런 것들은 어때? 광디스크라 그래. 그쵸? 그러면 광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빛으로 기록한다는 뜻이야. 아셨죠? 자, 반도체 계열 저장 매체로서 뭐예요? USB, SSD, CF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CF는 어디 사용되는 거냐 하면 어때? 지금 저희 PD님 있잖아, PD님. 그러니까 저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디지털 카메라에서 어때? 고급 디지털 카메라에 사용되는 USB 같은 게 어때? CF 카드야. 자, 그래서 SSD, USB가 있고, 아까 스토리지가 있다고 했잖아. 스토리지가 뭐라고 그랬죠? 소고라고 했었잖아. 그렇죠? 스토리지 같은 것도 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디지털 자기 테이프 여기까지 시험에 났었어. 여기까지 아셨죠? 여기까지 시험에 났었는데 이제 또 시험에 나면 어때? 조금 더 깊이 있게 날 수 있잖아. 자, 디지털 자기 테이프를 보면 디지털 자기 테이프는 특성과 구조면에서 아날로그 자기 테이프와 유사하다. 그러니까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둘 다 뭐예요? 자기 테이프란 말이에요. 그렇죠? 연속적인 신호를 뭐라고 하는 거야? 아날로그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연속적인 신호를 기록하는 아날로그에 비해서 바이너리 패턴, 바이너리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이진법이라고 했잖아. 바이너리 패턴의 신호를 기록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컴퓨터의 정보를 직접 수록할 수 있는 매체가 등장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읽고 쓸 수 있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디지털이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뭐만 읽을 수 있어? 이진법으로 돼 있을 때만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전산실에서 자료 백업용으로 사용하는 LTO, 그치? 아까 리니어 줄이란 뜻이잖아요. 테이프 오픈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LTO 자료 백업용으로 사용하는 LTO 테이프가 대표적이에요. 이게 어때? 디지털 자기 테이프다, 그렇죠? 이거 알아야지. LTO는 뭐다? 디지털 자기 테이프다. 아니 T가 테이프란 얘기, 그치? T가 테이프란 얘기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뭐니? 그건 금방 알 수 있다. 그러면 아날로그 자기 테이프가 주로 방송용으로 사용된 것처럼 어때? 디지털 자기 매체도 방송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종류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데 아날로그 및 디지털 자기 테이프의 가장 큰 단점은 해당 내용을 찾기 위해서는 어때요? 별표해. 이게 시험에 난다. 시험에 나면 해당 내용을 찾기 위해서는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므로 속도가 느리며 강한 자기장의 영향을 받으면 어때? 수록된 정보가 훼손될 수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되감기를 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뭘까? 디지털 자기 테이프도 있고 어때? 디지털 자기 디스크도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 건 어때? 디스크나 테이프나 상관없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봐. 이게 하드디스크에다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생겼다. 그치? 플래터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여기에 어때? 이제 정보들이 저장돼 있는 거야. 그럼 어때요? 여기 이제 액추에이터가 있고 어때? 헤드가 있으면서 어때? 헤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게 막 돌아가면 헤드가 여기서 정보를 읽어. 이해하셨죠? 근데 줄은 어떻게 돼 있어? 이게 길게 돼 있지. 그러면 지금 이게 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정보를 읽으려면 어때? 지금 이걸 감아가지고 어때?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 디스크는 어떻게 돼 있어? 여기 있으면 그냥 여기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검색하는 시간이
굉장히 느리다는 게 문제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해. 가장 큰 단점은 어때? 해당 내용을 찾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함으로라는 거죠. 얘는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어. 이해하셨죠? 그냥 헤드가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가면 되고 여기 있으면 가면 되잖아. 근데 이게 막 200m씩 묶여 있어. 그러면 이걸 아무리 빨리 돌린다고 해도 어때요? 그걸 막 다 돌려야지 거기까지 가는 거잖아. 전자적으로 이동하는 거하고 어때요?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거는 어때요?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게 시간이 더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거 알아야 돼. 그래서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므로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죠. 뭐 자기 테이프니까 가장 강한 자기장의 영향을 받으면 수록된 정보가 훼손될 수 있어. 오랜 시간 동안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대감기를 해야 돼. 그렇죠? 대감기를 해야 돼. 왜냐하면 안 감아 놓으면 어때? 이게 그렇죠? 뭐 늘어져 가지고 어때? 이상해진단 말이야. 자, 그래서 대감기를 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점 때문에 기록물이 장기 보존보다는 임시 저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최근 들어서 테이프 스토리지에 대한 개념이 변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지라는 게 어때? 저장소란 뜻이잖아. 아셨죠? 자, 그래서 개념이 변하면서 전자기록의 장기 보존 매체에서의 평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라는 거죠. 이번에 이제, 그치. 저도 이제 지나가다 본 건데, SBS나 방송국은 아직도 이걸 쓴대, LTO를.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그렇게 꼭 나쁜 거 같지는 않아. 연구 기록할 때는 일단 이게 싸기도 하고, 그렇죠? 하드디스크도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오래된 하드디스크는 어때? 이게 안 쓰다 보면 어때요? 이게 안 읽힌단 말이에요. 배드 섹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어때? LTO가 여전히 쓰이기도 한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테이프 스토리지를 어때? 장기 보존 매체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라는 거죠. 플로피 디스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제 뭐 응답하라 1988 이런 거 보면은 나오는 건데, 개인용 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사용된 대표적 저장 매체로 지금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3.5인치와 5.25인치 매체로 읽고 쓰기 위한 장치 역시 거의 구형화되어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야. 3.5인치 같은 경우에는 어때? 1.44메가거든. 아유, 저 대학 다닐 때 이거 썼거든? 그래서 어때? 보고서 같은 거 여기다 저장해 가서 어때? 학교 가서 막 뽑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영화 한 편은 몇 메가 정도 되냐 하면 어때요? 요즘에는, 그치. 역시,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그치. 어둠의 경로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 1.5기가바이트 정도 되거든? 그럼 어때? 1000메가가 1기가예요. 근데 요거는 어때? 이렇게 생겼어.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어. 여기 어때? 이게 디스크니까 어때? 여기 동그라미가 있겠지.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근데 어때? 이 3.5인치는 어때? 예쁘게 생겼어. 이거는 이 안에 있는데 여기 어때? 1.44메가면 어때요? 사진 한 장이 안 들어가 여기.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제 쓰지를 못하는 거잖아. 요즘에는 싼 USB도 어때? 사기가 이런 게 되게 싼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몇 장이 있어야 되는 거야. 1메가니까. 이거 어때? 이거 1000장이 지금 USB 하나란 말이에요. 4000장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왜 안 쓰는지는 알겠지. 5.25인치 매체를 읽고 쓰기 위한 장치 역시 거의 구형화되어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라는 거예요. 정보를 수록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에는 주변의 습도 조건에 의해서 먼지 등이 달라붙어서 드라이브가 있다 하더라도 읽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때요? 보고서를 다시 쓴 적이 되게 많아. 이해하셨죠? 끔찍하다. 따라서 여전히 어때요? 플로피 디스크의 중요한 기록을 수록할 경우라면 어때? 빠른 시간 내에 다른 매체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 하면 디스크라는 말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디스크라는 말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원판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얇고 평평한 플라스틱이나 금속 원판으로 디지털 형식, 즉 이진 형식으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기억 매체다라는 거죠. 아니 디지털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디스크는 어때? 아날로그는 테이프밖에 없었잖아, 그렇죠? 근데 어때? 디스크는 다 뭐다? 디지털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디스크는 원판의 재질, 기록 방식과 구조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데, 먼저 원판의 재질과 기록 방식에 따라서 디스크 표면에 입혀진 자석 물질. 그럼 어때? 자석 물질이라는 게 자석이란 뜻이거든. 그럼 어때요?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는 어때? 자석 물질이잖아. 그럼 어때? 광디스크 이런 건 어때요? 그렇죠? 이거는 어때? 빛으로 기록하는 거거든. 구멍을 뚫어서. 그러면 자석 물질을 전자적으로 자화라는 게 어때? 자석화해서 데이터 비트를 미세한 점으로 기록하는 자기 디스크와 플라스틱 보호막이 입혀진 매끈한 금속 원판의 표면에 빛을 비추어서 데이터 비트를 미소한 구멍으로 기록하는 광디스크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라는 거죠. 이제 알아둬 여러분. 광디스크는 뭘로? 작은 구멍으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게 많이 쓰일 때는 여기 여러 번 기록할 수 있는 것도 있긴 있었지만 지금은 그치 일반적인 형태는 어때? 광디스크는 어때? 한 번 기록하면 더 이상 기록할 수가 없는 거지. 자석은 그냥 지워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미 구멍을 뚫어놨는데 이걸 다시 쓰기는 어렵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 그걸 이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멍으로 기록하는 광디스크의 두 가지로 분류돼. 그럼 자기 디스크는 원판의 재질과 구조에 따라서 유연한 플라스틱 원판으로 된 플로피 디스크. 이제 알아야지. 플로피 디스크는 뭘로 돼 있어? 플라스틱이다. 원판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딱딱한 금속 원판으로 된 하드 디스크.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HDD라는 말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라는 뜻인데 이게 어때? 얘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어때? 컴퓨터 안에 있는 건 뭘로 돼 있다는 거야? 금속판으로 돼 있다는 거야. 플래터가. 그래서 어때요? 이게 하드 디스크로 분류된다. 플로피 디스크는 사각형 종이나 이게 이제 5.25인치는 어때? 종이에 있었어. 근데 어때요? 3.5인치는 플라스틱 케이스에 들어있는 형태인데 현재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다시 디스크는 원판, 요거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드 디스크예요.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어때? 시험에 날 가능성도 높겠지. 하드 디스크는 자성체로 코팅된 알루미늄 기판에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만든 저장 장치야. 자, 하드 디스크는 내장형 하드 디스크와 외장형 하드 디스크로 구분되는데 외장형 하드 디스크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내장형 하드 디스크에 휴대용 케이스를 씌운 구조이므로 동작 원리나 데이터 기록 방식은 일반적인 내장형 하드 디스크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한 번만 딱 봤어도 그치 이해가 쉬울 텐데 요즘에 외장형 하드 디스크도 거의 없다라는 거죠. 3번 하드 디스크의 내부에는 어때? 플래터라고 하는 자기 디스크가 들어있어. 플래터는 뭐야? 금속으로 된 원판을 플래터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들어있으며 헤드라는 장치가 플래터 위를 움직이며 데이터를 읽거나 쓴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뭐가 있어요? 그림이 있어. 그러니까 어때? 지금 이제 읽고 나서 어때?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 다만 외장형 디스크는 어때? 내장형 디스크와는 달리 컴퓨터 내부가 아닌 필요시에 분리하여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하드디스크도 한 이만해. 그렇지. 우리가 하드디스크도 이제 어때요? 이게 한 5.25인치 정도 된단 말이에요. 5.25인치는 요 반만 하거든? 이걸 갖고 다니는 사람이 없겠지. 갖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 뭐만 가지고 다니면 되는데. USB만 갖고 다니면 되는데 이걸 왜 갖고 다녀? 그러니까 이것도 없어졌지. 이해하셨죠? 그럼 왜 이게 예전에는 왜 이걸 쓰고 지금 왜 USB를 쓸까요? USB가 비싸니까. USB 싼데 뭔 소리야? 그게 아니라 이거 반도체란 말이야. USB는 반도체로 돼 있으니까 어때? 하드보다는 어때? 되게 비싼 거야. 지금 이제 가격이 낮아져서 그런 거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는 거야. 이렇게 하드디스크가 중요한 것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부관이 필요시 분리하여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컴퓨터의 하드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하드디스크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여러분 보고서 써도 다 어디다 저장되는 거야? 하드디스크에 다 저장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드디스크가 중요한 것은 디스크에 저장해 놓은 정보 때문이에요. 자, 정보 저장 장치 핵심 요소인 하드디스크는 정보 지식 기반 강화에 의한 저장의 필요성 증가, 네트워크 고속화 및 휴대성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급격한 증대로 시장 확대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옛날이지. 지금은 어때요? USB나 SSD라고 하거든. 좀 이따 나와. 그게 이제 반도체 가격이 싸지니까 어때? 하드디스크를 뭘로 대체하고 있어? SSD라는 것들로 대체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이따 보면 돼. 하드디스크는 어때? 메모리 분야에서 용량, 성능, 가격 등에서 모든 면에서 우세해. 그러면 용량이 어때요? 대용량이란 얘기잖아. 가격이 어떤 얘기예요? 싸다. 아니, 싸다. 그 다음에 어때요? 성능도, 속도가 빠르다. 뭐에 비하면? 그렇지. 뭐 테이프라든지, 그렇지? 언제나 상대적인 거니까 LTO 같은 어때? 테이프라든지 이게 플로피 디스크나 광디스크 이런 것보다는 어때? 하드디스크가 엄청나게 빨랐단 말이에요. 자, 뭐보다는 느리겠어? 반도체보다는 느리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우세를 보이면서 어때?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요즘에 어때? 하드디스크도 잘 안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드디스크의 구조를 봐봐. 자, 여기까지 시험에 날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이걸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 확 이제 느낌이 확 올 거야. 자, 디스크가 원판이라고 했잖아요. 디스크 주요 부분은 어떤 오염물도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 공기가 차단돼 있어. 그러니까 컴퓨터를 뜯어보면 하드 디스크라는 게 있거든. 이걸 뜯어보면 어때요? 이게 안 보여. 이해하셨죠? 그러면 그걸 이렇게 드라이버를 풀러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럼 거기 원판, 플래터라는 게 보이지? 이게 뭐야? 뭘로 돼 있다는, 금속으로 돼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자석이 여기 이렇게 발라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자석에다 어때? 정보를 저장해 놓으면 뭐가 가서 움직여? 거기 헤드라는 게 있잖아? 헤드가 가서 어때? 그 정보를 읽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때? 이 헤드하고 모터를 이렇게 연결해 놓는 걸 뭐라고 하냐 하면 액추에이터라 그래. 이해하셨죠? 그래서 액추에이터인데 어쨌든 그지 우리가 액추에이터하고 어때 헤드를 암하고 이제 그렇죠. 헤드를 연결해 놓는 걸 액추에이터라고 한다. 그러면 봐봐. 한번 읽어볼게. 하드디스크 어셈블리다.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 모아져 있다라는 거야. 는 하드디스크를 구성하는 장치와 부품을 일컫는데 플래터, 헤드, 암, 액추에이터, 스핀들 모터, PCB가 있다. PCB라는 건 어때요? 이게 이것도 어때요? 정보를 읽었으면 어때요? 여기서 정보를 읽었으면 컴퓨터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어때? 이거를 어때요? 전자 기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PCB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플래터 봐봐 여러분. 데이터를 저장하는 원판형 금속판이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저장하는 거야. 광디스크도 어때? 이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얘는 어때? 금속으로 돼 있지만 어때? 걔는 플라스틱이거든. 자, 근데 어때? 스핀들 모터는 어때? 이걸 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것도 모든 걸 다 빠르게 돌려야 여기서 읽을 수 있어. 이해하셨죠? 자, 그다음 헤드, 플래터의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읽는 거, 액추에이터 암이다. 그러면 헤드를 받치는 역할, 이거 움직여, 헤드를 움직여주는 거. 그 다음에 어때? 액추에이터는 암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전자회로 케이블, 그렇죠? 암과 헤드를 보드와 전자적으로 연결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드에 있는 정보를 어디에다가 CPU나 컴퓨터로 보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전자기판이 있어야 되겠지. 그걸 뭐라고 한다? PCB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광디스크라는 게 있다. 그치? 광디스크는 자기 매체, 그치? 테이프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충격, 자기장 등의 영향을 받지 않아. 왜 아닌지 알겠지? 여러분, 무거운 것과 가벼운 거는 어떤 게 충격에 강하겠어? 하드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여기 있는 거 다 작살 날 거 아니야. 야, 헤드나 암이나 이런 거 다
다 망가지겠지. CD 떨어뜨린다고 그게 그치, 뭐가 달라져?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 광디스크는. 그러니까 어때요? 충격에 약하지. 아니, 충격에 강하지, 얘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충격, 자기장, 얘는 어때요? 광이니까 어때요? 자석 같은 거 갖다 대도 상관없단 말이야. 그쵸? 영향을 받지 않는 오프라인 매체로 비교적 기록물의 장기 보존에 적합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웜이라고 읽어. 웜. 그럼 어때? 이게 write once란 뜻이야. 한 번 딱 저장하면, 한 번 딱 쓰면, 그렇죠? 그 다음에 어때요? 얘는 read many란 뜻이거든? 쓰는 건 몇 번밖에 안 돼. 한 번만 딱 써. 근데 어때? 읽는 건 여러 번이다. 생각해봐, 여러분. 만약에 음악 CD를 샀는데 어때요? 한 번밖에 못 들어. 미친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 CD 회사에서 어때요? 그치. 예를 들면 그치. JYP 이런 데서 어때? CD를 낸다 그러면 그 딱 한 번 넣어놓으면 우린 많이 들을 수 있잖아. 이걸 뭐라고 그래? 웜이라고 한다. 그쵸? write once, read many다. 그치? 그래서 그 생각하면 돼. 이제 웜이라고 하면 돼. 그 방식의 광디스크에 사용되는 물질에 따라서 광디스크의 수명이 달라진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런 물질은 단지 매체의 수명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냥 읽어두면 돼, 여러분. 자, 기록층을 구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질의 양에 따라서 고배속 및 많은 기록을 수록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고밀도의 정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만 생각해 볼게. 밀도가 높을수록 빠르겠어요? 밀도가 낮을수록 빠르겠어요? 해봐. 지금 하드디스크가 4기가가 빨라, 8기가가 빨라? 시험에 나는 것도 아닌데 찍어봐. 어떤 게 빠르겠어요? 높을수록 빠르지. 정보가 어차피 이게 돌면은 어때?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 그럼 기계적으로 움직이려면 어때요? 밀도가 이렇게 높다는 건 어때? 이게 촘촘하다는 거잖아. 아파트에 살고 어때? 여기 띄엄띄엄 살면 어때? 옆집 가는데 어떤 게 더 빠르겠어요? 이렇게 밀집돼 있을 때 어때요? 훨씬 더 정보를 빠르게 읽겠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고밀도가 있고 어때? 저밀도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고밀도일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밀도일수록 속도는 빠르지만 좀 약하겠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사용된 물질의 양에 따라서 어때? 고배속 및 많은 기록을 수록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고밀도의 정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고밀도일수록 어때? 고배속이야. 자, 그거 생각하면 되고 이제 넘어가면 돼. 자, 그러면 광디스크의 기록 속도는 어때? 1배속에서부터 52배속으로 증가되어 왔으나 나이를 진짜 많이 먹었네. 1배속부터 52배속까지 다 써봤어요. 자, 왔으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어때요? 배속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기록 밀도 역시 CDR의 경우에 650메가에서 800메가로 증가되어 왔어. 그렇죠? 고배속 용도의 디스크는 기록층을 구성하는 물질의 양을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기대 수명이 짧다는 한계가 있어. 고배속인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어때요? DVD-R은 여러분 CD하고 DVD는 어때? 크기가 어떨 것 같아? 똑같거든? 근데 어때? DVD에는 4.7GB가 저장돼. CD는 어때? 650메가가 저장되냐? 똑같은데. 크기는 똑같은데. 어떤 게 밀도가 높겠어요? DVD가 훨씬 높겠지. 블루레이하고 DVD 차이는 어때? 이건 25기가를 똑같은 거에 저장하거든? 그래도 뭐보다 안 된다는 거야. 얘는 하드디스크도 어때? 플래터 크기로는 똑같거든? 근데 어때? 똑같은 크기의 하드디스크는 어때요? 거기 8TB, 테라바이트는 어때요? 1000GB를 1TB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4.7기가인데 어때요? 지금 4.7TB 하면 똑같은 플래터에다 어때? 1000배를 더 저장한다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더 많이 저장하면 더 많이 저장할수록 어때?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빨라진다고 했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안 된다. 그래서 다 없어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기도 어려워. 그래서 DVDR, CDR 이런 것들, 블루레이 이런 거 뭐다? 뭐만 기억하면 돼. 광, 테이프, 디스크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어때? 원, 그렇죠? 광 디스크는 어떻게 된다? 한 번만 쓰고 어때? 여러 번 읽는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디스크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속도를 줄인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기록 중 구성 물질을 많게 하여 저속 기록에 적합한 디스크를 하더라도 고배속으로 기록한다면 기록 시 많은 에러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멍을 뚫는 거니까 어때? 잘 저장도 안 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제조사가 광디스크의 최대 배속을 하였다고 해서 어때요? 최대 속도의 기록이 어때? 최적의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닐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어때? 4배속일 때 가장 최적의 기록 품질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다. 시험에 나기가 어려워. 왜? 이런 거는 지금 쓰지도 않는데 이런 게 그렇지 4배속이 뭐 최적이다 이런 게 시험에 나기는 어렵잖아. 근데 어때요? 광디스크가 뭔지는 알아야죠.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 저장 매체가 나왔다라는 거죠. 플래시 메모리란 데이터를 저장 보관할 수 있는 반도체 일종이에요. 자, 일단 데이터를 저장하면 삭제나 수정이 불가능한 롬이라는 게 있어. 그렇죠? 자, 롬도 뭐야? 이것도 웜이란 얘기잖아. 아셨죠? 자, 그 롬이라는 게 있고 이건 이제 아까 광디스크랑은 달리 롬도 어때? 한 번만 저장하면 어때? 그렇지? 한 번 저장하면 어때? 여러 번 읽을 수 있지만 이건 뭐에 들어가? 롬은 반도체에 들어가. 아셨죠? 반도체. 롬이 있고 롬이나 삭제 수정은 가능하지만 전원이 차단되면 모든 데이터가 사라지는 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뭐 때문이야? 램 때문이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가 주력 상품이 뭐다? 램이다라는 거예요. 램. 그 다음에 램과 달리 어때? 자유롭게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면서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그대로 보존되는 특징이 있어. 자, 이러한 반도체 메모리 특징을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하도록 만든 것이 반도체 저장 매체야. 자, 생각해봐 여러분. 자, 쉽게 하면 돼. 이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 저장을 안 누르고 컴퓨터를 꺼버렸네. 이걸 그러면 다시 써야 되잖아. 어디에만 저장돼 있었던 거야? 컴퓨터, 노트북 이렇게 치고 있었는데, 그치? 배터리가 고장 났어. 아직 좀 이상한데, 데스크탑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게 있었는데, 어떤 새끼가 지나가다가 거기 걸려가지고, 코드가 빠져가지고, 어때? 다시 써야 돼. 어디에 저장돼 있었던 거야? 롬, 램, 그렇지? 플래시 메모리 중에. 거기 읽어도 모르는 거잖아, 지금. 다시 보세요. 자, 전원이 차단되면 모든 데이터가 사라지는 걸 뭐라 그래? 램이라고 하잖아. 전원이 딱 빠졌다는 건 어때요? 이게 딱 꺼지는 순간 어때? 그러면 램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적어도 어디다 저장해야 돼? USB에라도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한번 저장해 놓으면 어때? 전원이 끊겨도 얘는 어때? 그렇지. 내가 보고서를 다시 안 써도 돼. 이걸 뭐라고 한다? 플래시 메모리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컴퓨터 딱 키면 이게 쭉 올라가는 거 있잖아. 이건 어때? 고속 메모리인데 그거는 어때요? 램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킬 때마다 그러면 날아가면 안 되니까. 이해하셨죠? 이건 뭐다? 처음 딱 뜨는 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거야? 롬에 저장되어 있는 거야.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알겠어? 한 번 딱 저장할 수 있어. 뭐예요? 롬. 전원 끄면 날아가. 램. 그 다음 어때? 전원 꺼도 안 날아가. 플래시 메모리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 USB는 어디 들어가? 그렇지. 플래시 메모리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반도체 메모리 특징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USB 저장 매체, 그 USB 저장 매체. 그러니까 이것도 잘 보면 USB라는 말이 있고 저장 매체라는 말이 있어. 두 단어로 돼 있는 거야. USB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라고 해서 버스라는 건 어때요? 정보가 교환되는 통로를 버스라 그래. 아셨죠?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정보를 교환한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USB는 어때? USB 거기 꽂는데 꽂아야 되잖아. 이해하셨죠? 거기 꽂았을 때 컴퓨터가 어때? 뭘로 교환한다? 그렇지, 유니버설, 그렇죠? 자,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이걸 통해서 컴퓨터와 주변 기기 사이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사용되는 버스. 버스가 뭐예요? 데이터가 전송되는 통로. 이걸 버스라 그래. 아셨죠? 자, 규격 중 하나인데 이 통로, 이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라는 방식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치, 반도체 저장 매체를 뭐라고 한다? USB 저장 매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1990년대 후반부터 대부분의 개인용 컴퓨터에 어때? USB 저 장치를 꽂을 수 있게 됨에 따라서 USB는 현재 다른 규격 버스에 비해서 보급률이 매우 높다. 얘가 뭐 통일해 버렸어. 다른 거 다 없애 버렸단 말이야. 외장형 하드 같은 거 이제 없어졌어. 이해하셨죠? 자, CD 같은 거 어때? 이제 안 쓴다. CD 같은 거 안 쓰는 게 뭐 때문이야? USB 때문이야.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난 건지도 몰라, 사실. 그래서 보급률이 매우 높은데 USB는 컴퓨터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도 어때? 자유롭게 장치를 꽂고 뺄 수 있어서 편의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느낌에 하드디스크라는 게 있거든? 컴퓨터가 어때?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하드를 확 뺀다. 이런 거는 뭔가 막 폭발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 그런다고 뭐 폭발하진 않는데, 그럼 안 되는 건데, USB는 어때요? 컴퓨터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뽑아도 상관없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치, 중요한 기술이었단 말이에요. 자, 편의성이 높아. 이와 같은 USB와 플래시 메모리. 왜? USB가 뭐니까? 이게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이 USB잖아. 그렇죠? 여기다 어때? 플래시 메모리를 달았다라고 한 것이 뭐다? 우리가 지금 쓰는 USB 메모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USB와 플래시 메모리 이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해서 하나의 제품으로 만든 것이 바로 USB 플래시 메모리. 흔히 말하는 어때? USB 메모리다라는 거죠. USB 메모리는 대개 손가락 하나 정도의 크기 막대형 본체에다가 USB 커넥터가 노출된 형태야. 그러니까 이렇게 꽂는 거, 컴퓨터에 꽂는 거를 뭐라? 커넥터라 그래. 그 다음에 내부는 어때? 데이터를 저장하는 플래시 메모리 칩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커넥터와 메모리 칩 사이에 데이터 제어하는 컨트롤러로 구성되어 있다. 하드도 이런 게 있거든? 하드는 뭐라고 했어? PCB라고 했잖아.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곧 넘어가 보면, 아, 이거구나. 이거 커넥터가 있고 컨트롤러가 있어야 되거든. 왜냐하면 여기 저장했으면 어때? 이거를 어디로 보내야 돼? 컴퓨터로 보낼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때? 컨트롤러가 있고 요 플래시 메모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는 뭘 만드는 거야? 이거 만드는 거야, 이거.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봐봐. 기출문제 2021년에 같이 난 거구나. 자,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만 낸다고 했지. 이게 시험에 난단 말이에요. 자, 다음은 디지털 기록 매체와 그 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이라고 했잖아. 자기 디스크인데 비디오 테이프. 아, 이게 알기만 해도 이런 미친 거 아니야. 디스크와 테이프가 있는데 디스크하고 테이프가 같다는 게, 그치, 미친 거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이런 문제를 보면. 그쵸? 다시. 뭐가 있어? 테이프와 디스크가 있어. 테이프는 이렇게 줄, 디스크는 원판. 아셨죠? 자, 그럼 자기 테이프인데 CD래. CD는 뭐예요? 얘는 자기도 아니야. 그쵸? 얘는 광 디스크잖아. 그러면 광 디스크는 하드 디스크. 아, 미치. 그렇지. 광디스크, 하드디스크, 둘 다 디스크지만 하드디스크는 뭐야? 자기 디스크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디스크에는 뭐가 또 있어? 플로피 디스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저장 매체로 뭐가 있다? USB 저장 매체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났을 때 그렇게 막 쉬웠던 문제는 아니야. 이해하셨죠? 여러분 어때?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게 되게 쉬운 거지. 우리가 어때요? 조금 이제 어렵게 날 수가 있다. 이런 게 났으면 어때? 좋아하는 것만 낸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하다. 근데 요즘에 사용되는 건 뭐다? SSD라는 게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봐. 하드디스크하고 USB는 어떤 게 빠를까요? 생각해봐. 하드디스크와 USB는 어떤 게 빠를 것 같아? 그렇지. USB가 옛날에는 느렸어. 근데 어때? 이 반도체가 느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라는 게 느려서 이게 느려서 그랬던 거야. 근데 사실은 어때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하고 어때? 전자적으로 여기서 전기로 이동하는 전기는 뭘로 이동하는 거야? 빛의 속도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어때요? 기계적으로 움직이면 아무리 내가 빨리 달려가도 그치? 전기로 이동하는 것, 전기 속도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느릴 수밖에 없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지금 USB를 크게 만든 거. 이게 USB 이거 하나지만 어때요? 이거를 막 이렇게 박아 놓으니까 여기는 어때요? 대용량을 저장할 수가 있게 됐잖아? 그걸 뭐라고 부른다? SSD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노트북 살 때 하드디스크로 돼 있는 거냐 SSD로 돼 있는 거 요즘에는 다 SSD로 돼 있을 거예요. SSD로 돼 있는 것과 하드디스크로 돼 있는 거는 가격 자체가 달랐다 옛날에는. 그래서 SSD를 보면 Solid State Drive라고 해서 약자로 글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 반도체를 이용한 디바이스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대체한 게 뭐다? SSD. 시험에 나면 이제 이게 나겠지. USB가 났으니까 SSD가 나거나 하드디스크가 나거나. 이해하셨죠? 그러면 하드디스크는 자성체를 입힌 알루미늄의 원판. 이걸 뭐라고 그래? 자기 디스크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원판들로 이루어진 플래터라는 기기를 회전시키고 그 위에 헤드를 움직여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반면에 SSD의 내부 구조는 기존의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란 뜻이야. 이거는 HDD와는 매우 다른데 SSD는 USB 저장 매체를 생각하면 되는데 플래시 메모리로 이루어진 거대한 USB 저장 매체를 하드디스크 대신에 장착시킨 형태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어때? USB 요거 하나에도 어때? 막 4기가씩 저장되고 하면 어때요? 이거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그치? 12개네? 그럼 어때? 그러면 4기가에 12개면 48기가. 얼마 안 되네. 그러니까, 그치. 얼마 안 되는데, 요즘에 하드디스크가 1TB씩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때? 부팅용으로 사용한단 말이야. 아셨죠? 부팅용으로는 어때? SSD를 사용하고, 이제 어때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 제가 이제 여러분 만날 때는 막 영화를 막 다운 받아놓고 그랬거든. 그걸 어때? 막 저장하는 걸로는 뭘 사용한다? HDD를 사용한다. 이해하셨죠?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 친구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을 해봐. 그럼 이제 여기가 시험에 나는 거예요. 요게 시험에 나는 거지. 빠른 속도와 내구성. 속도는 어때요? 전기 속도로 움직이니까 어때요? 이게 빠를 수밖에 없잖아. 내구성은 어떻겠어요? 반도체는 그치 이거 떨어뜨려도 아무 상관없어.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근데 어때? 하드를 떨어뜨리는 순간 망한다. 왜? 거기 뭐가 있어? 액추에이터도 있고 헤드도 있고 그 다음 어때? 이 플래터 자체도 깨지기가 되게 쉽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어때? 무게가 또 어때? 무거워. 반도체는 가볍잖아. 그러니까 떨어뜨려도 별로 이제 문제가 안 돼. 그래서 빠른 속도와 내구성이 있다. 하드디스크는 기계식이라서 외부 충격이 약해. 헤드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액추에이터, 암 이런 거 플래터 깨지기가 다 쉽단 말이에요. 약한데 반해서 SSD는 충격에 강한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망치로 때리면 안 되고 언제나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상대적으로 HDD보다는 어때? SSD가 충격에 강하다. 또한 원판을 빠르게 회전시켜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 하드디스크와 달리 SSD는 어때? 전력을 공급하지 않아도 그 내용이 지워지지 않는 플래시 메모리를 모아서 만든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직접 기계적으로 헤드를 움직여 정보를 저장하거나 꺼내는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디지털화된 정보를 전기 신호로 찾으므로 데이터에 접근하는 시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뭔가 내가 움직이는 것과 어때요? 빛의 속도로 돌아다니는 거는 차원이 다르겠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요즘에는 다 어디서 쓰는 거야, 이게. 휴대폰에 하드디스크를 넣지는 않지, 그치? 휴대폰에는 어때? 언제나 옛날부터 반도체 저장 매체를 넣었어. 근데 어때? 노트북에도 이제 요즘에는 다 뭘 쓴다? SSD를 쓴단 말이에요. 왜 그래? 노트북은 뭐가 중요해? 배터리가 언제나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일단 팔을 막 움직이고 하는 거는 뭐 전력이 얼마 안 될지도 몰라. 근데 전력이 많이 되는 건 뭐겠어요? 모터가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 고속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어때요? 전력이 많이 들지. 근데 얘는 어때? 그냥 전기적으로 찾으면 되는 거니까 기계를 안 돌려도 된단 말이야. 걔가 전력 소모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SSD를 장착해 놓으면 배터리가 오래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낮은 소음, 하드디스크의 경우에 물리적으로 원판을 계속 돌려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어때? 소음과 전력 공급량이 많이 발생하게 돼. 하지만 디지털화된 SSD의 경우에는 소음이 없어. 그렇지? 그렇지? 플래터가 안 돌아가도 되잖아. 소음이 없으며 전력 소모 역시 하드디스크가 최소, 그렇지? 3W 이상인 것에 비해서 1W 미만의 매우 적은 수준이다라는 거죠. 결국 같은 배터리 사용 시 훨씬 오래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에이, 별 차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3W하고 1W면 어때? 3배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하드디스크로 되어 있는데 10시간이면 30시간 이렇게 못 쓰겠지만, 어쨌든 어때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때? 굉장히 그렇지, 오래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스토리지라는 게 있어요. 스토리지. 그러면 지금 USB는 어때? 반도체가 하나 들어가는 건데 어때? 이 반도체가 여러 개 들어가는 게 뭐라고 했어요? SSD라고 했잖아. 이 SSD를 또 여러 개 모아놓은 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스토리지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하드를 여러 개 모아놓을 수도 있고, 뭐 광디스크를 여러 개 모아놓을 수도 있고, SSD를 여러 개 모아놓을 수도 있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각해보면 어때?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어때? 데이터 센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이제 스토리지라고 하는 건데, 스토리지는 저장 매체로 분류하는 것보다는 일반 서구에 비유되는 어때? 전자서구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했지? 왜? 여러 개를 이제 모아놓은 거니까. 자, 전통적인 종이 기록물도 분류, 정리 및 소독 과정을 거치기 전에 임시 서구에 보관되고 이후 최종 보존 서구로 배치되듯이 전자 기록물 역시 여러 가지 디지털 기록 매체 또는 네트워크에 의해 이관되어 온 후에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어때? 임시 서구에 해당하는 일반 스토리지로 옮겨지게 돼. 그러니까 자, 스토리지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영구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서구에 해당하는 걸 뭐라고 한다? 스토리지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이때 일반 스토리지는 정보의 쓰기, 수정, 삭제 등이 가능한 기능을 갖고 있어야 돼. 임시 서구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게 연구 기록할 때는 어때? 한 번 딱 쓰고 이 연구 기록하는 거니까 어때? 이걸 변경시키면 안 되겠지. 그렇지 어때? 임시로 모아 놨을 때는 어때? 뭔가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자 일반 별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일반 스토리지는 정보의 쓰기, 수정 및 삭제 등이 가능한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일반 스토리지에서 여러 기록 관련 절차를 거친 최종 전자 기록물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때요? 더 이상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능한 저장 매체로 옮겨져야 돼. 그러니까 일반 스토리지에서 어때요? 아카이브 스토리지로 가면 어때? 거기서는 이제 수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더 이상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능한 저장 매체로 옮겨져야 하는데 이러한 저장 장치는 일정 기간 동안 수정 및 삭제 기능이 불가능하며 접근 및 정보의 주기적 자동 검사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을 갖추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도 안 쓰면 배드 섹터 같은 게 배드 섹터라는 게 뭐예요? 하드를 이제 못 읽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접근 및 정보의 주기적 자동 검사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갖춘 장치가 아카이빙 전용의 스토리지다. 그러니까 스토리지에는 일반 스토리지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카이빙 스토리지가 있다는 거죠. 자, 즉 아카이빙 스토리지인데 아카이빙 스토리지는 한번 생성이 되면 변경되지 않는 고정 콘텐츠를 장기간 위변조 없이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스토리지. 뭐를 보장하는 거죠? 세 글자? 위변조 없대. 위조나 변조 못하게 하는 건 무결성 보장하려고 하는 거잖아. 아셨죠? 무결성 보장하려고 하는 거야. 얘가 뭐 진본성은 아니지. 보장인데 생산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이게 위변조 없이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스토리지는 어때요? 무결성 보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스토리지 플랫폼 자체에서 웜이라고 있잖아. 웜이 뭐예요? 한 번 쓰고 여러 번 읽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 쓴다는 건 내가 한 번밖에 못 쓴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한 번밖에 못 쓴다. 그래서 write once read many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아카이빙 스토리지의 데이터가 저장된 후에는 절대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도록 해서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어때? 별표에 뭐라고요? 무결성과 신뢰성을 보장한다라는 거죠. 신뢰성을 보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봐봐 예상 문제를 볼게요. 디지털 저장 매체 스토리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스토리지는 전자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자기록물은 이관되어 온 후에 임시서고에 해당하는 일반 스토리지로 옮겨지게 된다. 그치 맞잖아. 일반 스토리지는 일정 기간 동안 수정 및 삭제 기능이 불가능하며 접근 및 정보의 주기적 자동 검사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면 어때? 틀렸지. 일반 스토리지가 있고 뭐가 있다는 거야. 아카이빙 스토리지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맞춘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카이빙 스토리지는 그렇죠. 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 무결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일반 스토리지에 웜 기능을 제공하면 안 돼. 이해하셨죠? 거기는 어때? 임시 서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자,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그렇죠? 컴퓨터와 정보. 자, 여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 컴퓨터와 정보. 예전에는 어때요? 디지털 저장 매체 이것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지. 시험에 뭐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잖아.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이거를 그쵸 이제 안 봐서 되게 어려운 건데 그래도 이제 계속 보면 여기도 어때? 이제 쉽게 돼.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